그리고 취업 후 저의 질투는요, 더 노골적이고 더 별로로 변하는데요. 명문대 출신 미인 인플루언서가 부러웠어요. 진짜 이 말이 너무 짜치는 걸 알거든요. 이 단어의 조합들이. 근데 이거 한 취업하고 한 첫 1년에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됐어. 참 이거 요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이닉스 300만 원일 때 전량 매도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갑자기 엄청 부자가 되고,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쫓기는 마음에 200만 원 후반대에 샀다가 지금 싹 다 물려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이닉스를 저는 20만 원대에 샀거든요. 근데 20만 원대 사면 뭐해?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의 준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요즘 가장 배 아프게 부러운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서 왜 그냥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배 아프게 라는 말을 썼냐? 그냥 부러움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있잖아요. 아, 너 되게 부럽다. 너 되게 멋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해주는 것에서 멈출 수 없는 마음. 질투가 나고 너무 우러러 보게 되고,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사람같이 동경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시샘이 나기도 하고, 뭔가 계속 허점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질투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질투가 제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질투라는 감정을 사실 누구나 느끼는 줄 알았어요. 좀 최근에 주변에 물어보고 다니니까 아니더라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질투를 제 욕망이 가르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좀 사람들한테 너는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남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목표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을 내가 어떤 대상한테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런 질투를 느끼는지를 생각하면 진짜 나도 몰랐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는 가장 솔직한 날 것의 욕구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모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작 내가 질투나고 부러운 사람들은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나는 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진짜 욕구일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 사람일수록 공식적으로 말하는, 내가 추구하는 바와 내 마음이 진짜 말하는 날 것의 욕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야말로 그런 사람이어서, 있어빌리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내가 진짜 느끼는 갈증이 뭔가를 계속 살펴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뭔지, 또 아니면 남들이 질투하는 바를 듣고 와, 이런 걸 부러워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이 전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좋아하시나요? 제가 인사이드 아웃 진짜 좋아해서 피규어가 있는데 얘 이름이 불업이에요. 불업이. 오늘은 이 불업이와 함께 우리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 질투의 역사를 먼저 까겠습니다. 취준생 시절에 저는 대기업 사원증을 메고 야근에 힘들어하며 동기들과 MT를 가는 신입사원을 부러워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야근에 힘들어하며, 이 파트예요. 그런 야근하는 순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올리는 당사자는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났을까. 이젠 너무 알아서 별로 부럽지 않지만 취준생 시절의 저에게는 그마저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렇게 밤새 가면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고, 그러면서 주변 동료들과 으쌰으쌰 하게 될 것도 너무 부러웠던 거야. 대기업에 가고 싶었던 이유도 공채로 보통 사람을 뽑으니까 동기들이 막 10명, 20명 되잖아요. 탄산수님, 속마음을 꺼내야 해서 마음이 요동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비록 얼굴을 까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겐 익명이라는 특권이 있으니까. 왜 그때는 야근이 그렇게 부러웠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까지 나를 막 착취할 정도로 사용해주는 곳이 있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취업 후 저의 질투는요, 더 노골적이고 더
별로로 변하는데요. 명문대 출신 미인 인플루언서가 부러웠어요. 진짜 이 말이 너무 짜치는 걸 알거든요. 이 단어의 조합들이. 근데 이거 한 취업하고 한 첫 1년에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됐어. 이주민님 아세요? 변호사야. 근데 너무 예뻐. 그리고 본인의 영향력도 엄청나. 그래서 막 브이로그 올리기만 하면 막 그때 당시엔 임급동이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임급동 막 올라가지. 너무 부러운 거야. 이 매체로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도 부럽고 이 매체가 설사 망하더라도 본인의 삶이 단단할 것이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의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욕망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이게 세 개가 합쳐진 거죠. 주연님, 진짜 사람 욕심은 끝없긴 한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꼭 서울대를 나오고 막 카이스트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직업을 명확히 갖고 있고 인간의 그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로서도 사랑받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무너져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시기에 나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너무 질투가 난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 되게 웃겨 했는데 그때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질투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MBTI로 치면 S 감각형들이요. 뭐든지 처음 해보는 일들이나 처음 해보는 공부들도 대체적으로 척척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MBTI가 아니라 처음 해보는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이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일 때 알려주자마자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바로 결과물을 내오는 즉각적으로 입력과 출력값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평가되고 첫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버리면 이후에는 얘가 어떤 행동을 하든 대체로 얘는 원래 잘하는 앤데 그런 거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사한 직후에 혹은 어떤 그룹에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부담감을 엄청 크게 느껴요. 아마 mp3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잘해내는 사람들이 부러우셨던 게 아닐까. 아무래도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여유 있게 네가 능력을 뽐낼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응원해줄게 이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숙련의 기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좀 쉽게 폄하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이 의견 진짜 재밌었어요. 스타가 된 동창이요. 이젠 범접할 수 없는 스타가 됐어요. 다른 길을 가는데도 왜 질투가 날까요? 요즘은 쉽게 누구나 갑자기 스타가 될 수 있죠. 물론 쉽지 않지만 절대 쉽지 않지만 막 꼭 데뷔를 해야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쇼폼 하나가 몇백만 회, 몇천만 회가 터지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고 너무 가까웠던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수준으로 확 점프업하는 걸 보는 때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야. 다른 길을 가는데 왜 질투가 날까? 나는 내가 스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왜 스타가 된 사람이 질투가 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구라기보다는 그 사랑받는 모습이 부러웠던 게 아닐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1조 부자가 됐다고 해서 배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아주 닮아 있었던, 나와 아주 비슷한, 나와 아주 같은 모습인 그 사람이 갑자기 멋있어지면 그건 그렇게 배가 아픈 거지. 그게 질투라는 감정의 속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동창이었잖아, 동창. 나랑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같은 양의 기회를 접했을 텐데 이 친구는 스타가 된 거지. 부러울만 하죠. 주연님, 그리고 저도 한마디 얹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이만큼 다소 작은 크기로 원했던 직업인데 상대방은 그 일을 진짜 원했던 일이고 그걸 찐으로 이뤘을 때 부럽더라고요. 이 말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스스로 나 이 일이 하고 싶어. 나 이게 장래희망이야. 라고 말하던 그것이 사실 진짜 내 본연에 원하던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모두나 그래, 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멋진 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른 누군가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자기가 원했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좀 허황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진짜 해냈을 때 그 박탈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우리도 그냥 좀 없어 보이고 좀 실패할지 모르겠어도 딱 내뱉어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하님이 나랑 비슷한 경력이지만 젊은 친구들, 돌지 않고 한 번에 길을 잘 뚫은, 나랑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더 크다는 걸 너무 느끼고 있는 거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은 많이 듣는데 정작 내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지. 나는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순식간에 나보다 훨씬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내 자리까지 온 사람을 보면 부럽고 질투가 날 수 있죠. 쿠키암님의 의견입니다. 지금 나보다 많은 걸 이룬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곳에서도 젊고 생기 넘치고 여유로워 보이는 그들이 질투가 납니다. 나는 해보지 못한 경험을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가겠다고 하는 결단도 부럽고 1년을 먹어도 20대 초반이라는 것도 부럽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비교할 대상이 있기에 스스로 질투하고 부러움을 떠올리는 것 같아 요즘 머리가 시래기처럼 바삐 움직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이겨내야지 혹은 생각 말아야지 하면 정신승리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불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취준생 브이로그를 찍고 올렸으면서 다른 취준생들이 올린 브이로그나 영상들을 보면서 제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기를 바랬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랑 비슷하거나 이미 앞서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나보다 더 큰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본 저 사람이 제발 나이 때문이기를 바랬던 거죠. 나이가 많아서 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기를. 뭔가 시간적으로 나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나는 하지 못했나. 그런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을걸? 누군가가 젊어서 어려서 부러운 마음이 뭔지 전혀 느껴본 적이 없을 거야. 왜냐? 지금 이미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쿠키암님이 말하시는 이런 마음을 본인이 그런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나이에서 가지는 그런 질투심은 진짜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나이를 더 먹으니까 그런 쫓기는 감정, 막 초조한 심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상땡땡땡님, 참 이거 요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이닉스 300만 원일 때 전량 매도한 사람. 아까 우리 라이브 방송 시작할 때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다, 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 뭐 이러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참 요즘 하이닉스가 대국민 포모를 일으키고 있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갑자기 엄청 부자가 되고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막 쫓기는 마음에 200만 원 후반대에 샀다가 지금 싹 다 물려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하이닉스를 저는 20만 원대에 샀거든요. 근데 20만 원대 사면 뭐해? 하나밖에 없는데. 막 하이닉스가 오를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왜 알면서도 사지 않았는가? 이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가 산 거잖아. 근데 왜 더 사지 않았는가? 근데 또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휴 다행이다. 내 주식에 많은 부분이 하이닉스에 들어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닉스 300일 때 매도한 사람은 주식의 신이죠. 주식의 신. 그런 능력을 타고난 거 진짜 질투납니다. 배 아픕니다. 이 아라리님의 의견은요. 진짜 20대 후반, 30대 초반? 특히 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은데요. 곧 결혼하는 동기 친구 아직 20대 후반인데 결혼한다고 하니 놀라기도 했지만 벌써 집도 사고 안정된 게 부러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결혼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런 내가 20대 후반이 되고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정말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긴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배우자가 생겼다는 것으로 오는 그 안정감이 차원이 다른 류의 것이구나도 이제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 신기했어요. 아,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때가 오는구나. 사실 결혼에 대해서 좀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니컬하게 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내 인생에 좀 불필요한 리스크를 끌고 오나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나 혼자 살면 없을 어떤 위험의 변수들을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굳이 끌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도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이해할 수 없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알겠다. 정말 행복해 보이긴 하더라. 주연님, 헉 불필요한 리스크 저도 공감해요. 그쵸? 좀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커뮤니티나 어떤 사연을 올리는데 올리지 않잖아요. 고민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어딘가에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올리거나 또 출연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는가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것과 내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와닿는 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결혼이 내 삶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재고를 해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준 의견이었는데요. 사실 이 질투라는 마음은요, 부러운 마음은 되게 남의 장점을 크게 보는 거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크게 보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특징인데 그 마음이 나를 공격하는 데 쓰이면 그게 진짜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했던 것처럼 내 질투가 뭔지, 내가 지금 진짜 명확하게 원하고 욕구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질투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내가 부럽다. 그럼 과거에 나의 어떤 점이 부러웠지? 어떤 점이 되게 좋아 보이지? 그럼 내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나를 설득하는 데 쓰는 도구로 쓰면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이 질투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대놓고 말해요. 이제 부러운 사람한테. 나 네가 부러워. 너 진짜 멋있어. 질투나.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너가 나보다 더 잘났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게 너무 싫잖아. 좀 까오도 상하고 그렇게 한 번씩 말하고 나니까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통 내가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잘난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진심을 다해서 너 멋있다고 인정해주고 나 너가 부러워. 나도 이런 부분에서 너처럼 되고 싶은데 잘 안 돼 라고 솔직히 말했을 때 대부분 진짜 10이면 9이 했던 반응이 저를 도와줬어요.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내가 이런 거 하면 좀 도와줄게. 사실 내가 부러워하는 그 감정 속에는 막 엄청 순수하게 아름다운 그런 축하의 감정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니까 나에게 도움으로 그게 돌아오는 거야. 그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이게 나에게 맞는 질투 관리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내가 그걸 입 밖으로 내면 나도 모르게 그 질투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악한 감정이 있죠. 아니야, 쟤도 막 저 안에 사실 되게 슬플걸? 되게 힘들걸? 막 나 혼자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되게 줄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 이 감정을 아주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질투에 관한 교환학생 때 일기를 인스타에 올렸을 때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아줬어요. 난 질투를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들던데 멋있다 정말 이렇게. 근데 이 댓글이 되게 마음을 울렸어. 진짜 그런 거 같아서 진짜 질투를 인정하는 것까지가 저한테도 가장 어려웠던 단계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달아주신 댓글들 그리고 의견들 다들 자신의 속에 있는 가장 솔직한 그 감정들을 다 꺼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과정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고 이 이후부터는 괜찮다. 우리 진짜 긍정적으로 이 에너지를 써서 좋은 걸로 발현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오늘
좀 배 아프게 부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쭉쭉쭉 나눠봤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도 이런 부러움의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세상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너무 많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너무 볼거리가 많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부러운데 내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내가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제 본 쇼츠 기억나냐? 안 난다. 근데 어제 본 라이브 방송 내가 들어가서 직접 댓글로 소통했던 그 사람은 너가 기억에 계속 날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았어. 여러분이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의 그 귀한 시간을 나한테 정말 1분이라도 내준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특별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게 너무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제발 평일 내내 비 많이 안 오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뭐든지 해낼 수 있기를